네, 오늘의 마지막 부분, 네 번째 부분의 문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의 가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의 가족, 글이 좀 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와, 정말 깁니다.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자, 사람은 가족 속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게 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가족 관계나 가족 생활에 대한 기쁨과 실망, 만족과 회의, 사랑과 고독 등의 희노애락을 둘 다 됩니다. 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로서 이해 타산이나 경쟁과 갈등 없이 서로 협동하는 인간관계가 숨쉬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약자와 강자, 유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 사이에 차별 없이 제각기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곳이며, 가족은 개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함께 일하고 함께 쉬며 즐기는 가운데 오히려 약자를 더욱 사랑하며 돌봅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가 추구하는 평등, 자유, 사랑을 실현하는 이상적 모습으로서의 가족인 것입니다. 이런 이상을 가졌기에 가족은 현실에 대한 실망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좀 어려워요, 그죠? 이거는 이제 가족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뭐 이루어지는 것들, 뭐 가족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가족의 정의,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족의 정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약자를 더욱더 사랑하며 돌봅니다. 네, 가족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불평등할 수도 있죠, 그죠? 만약에 뭐 형이 있거나 뭐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 사람이 조금 더 뭐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뭐 어떻다고 해야 되나요? 어떠한 가족들은 그렇죠. 뭐 만약에 대학교를 예를 들어 볼게요. 좋은 대학에 갔어요. 자기보다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조금 대우가 달라져요. 요거를 조금 차별을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전에 한국에서 너무 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제 형하고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동생이 부모님을 다 죽였어요. 왜냐면은 자꾸 차별한다고. 군대 갔는데 뭐 면회도 한 번 안 오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자꾸 형만 이뻐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모님을 살해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부모님도 평등한 사랑을 주어야 하고, 아이들도 그래야 아이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한국의 가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전통적으로 한국 가족은 효가 강조되는 확대 가족, 자, 부부와 결혼한 자녀가 같이 사는 가족, 확대 가족이었습니다. 자, 북의 가족으로서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하고 아내는 자녀를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외국의 경우 가족은 안식처이면서 자녀를 사회화하는 곳이지만, 한국은 이것 이외에 친척 관계를 유지한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자식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섬깁니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뭐 시댁 살림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그 여자들이 시집을 와서 부모님 뭐 같이 모셔야 되고 그러는 것들이 있어서, 예전에는 정말로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고 그 밑에 자식들, 그리고 뭐 부인 남편 다 같이 살았대요. 정말로 다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저 때까지만 해도 그러진 않았는데 다 같이 살면서 막 시댁 살림 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부장적인 면이 없지 않아요, 한국 남자들은.
여자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요즘에는 좀 많이 변했지만 예전에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여자는 뭐 집에서 집안일 하는 그러한 어머니들이 많았죠. 뭐 맞벌이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머니께서 어릴 때 저 동생과 제가 어릴 때 집에서 집안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좀 크고 나니까 이제 나가서 일도 하시고 자신이 하고 싶으신 일도 좀 하고 계시는데 예전에는 하여튼 저랑 제 동생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제 친척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촌 형들 이렇게 보면은 사촌 형, 사촌 동생들은 다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할머니를 엄청 좋아해요. 그 아이들은. 그리고 사촌 형도 그렇고 지금 결혼을 하고 그랬지만 할머니를 엄청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할머니에 대한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저는 엄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한국 사회가 전통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발전되면서 한국 가족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자, 핵가족, 부부와 미혼의 자녀가 같이 사는 가족이 대부분으로서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하지만 가족 부양의 책임은 아내와 같이 공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핵가족 세대예요. 부모님과 자녀. 저는 이제 자녀죠. 같이 살았고 이제 예전에는 뭐 확대 가족으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즉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고 또 자녀 수가 아주 많이 줄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비해 효에 대한 생각이 많이 희박해지고 있고 또 부계 사회에서 모계 사회 쪽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부모와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맞벌이 부부가 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부모.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아이를 낳아요. 저랑 부인이 둘 다 맞벌이를 하면은 이 아이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나 이제 부인의 부모님이 봐준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은 맞벌이를 하니까 아이를 봐줄 곳이 없잖아요. 한국에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중국에도 이렇게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아이들 뭐 어린이집이나 뭐 초등학교 중학교 앞에 가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중국의 할머니들은 좀 젊으세요. 아이를 일찍 낳고 그리고 결혼도 일찍 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대신 퇴직 연령도 조금 일찍이어서 네, 할머니쯤 되면은 다들 퇴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확실히 조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형제들이 없어서 저만 해도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아마 제 자식은 고모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외삼촌이 없을 수 있고 이모가 없을 수 있죠. 왜냐하면은 제 부인이 만약에 남자 형제가 없으면 외삼촌이 없는 거고, 그죠? 그리고 뭐 여자 형제가 없으면 뭐 이모가 없는 거고, 그죠? 저는 저희 집은 남자만 둘이기 때문에 아들만 둘이어서 얘는 이제 고모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가족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봤어요. 한국의 뭐 가족의 의의, 그리고 한국의 가족은 뭐 어떻게 변하고 있다. 예전에는 뭐 확대 가족이었는데 뭐 요즘은 뭐 핵가족, 그리고 뭐 맞벌이 부부가 많아져서 뭐 부계 사회에서 뭐 모계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배웠어요. 여기까지는 조금 한국의 가족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보충 수업으로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남동생을 왜 삼촌이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왜 삼촌이고 뭐 사촌,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 그리고 삼촌이나 큰아버지의 자녀를 왜 사촌이라고 부를까요? 네.
그리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배워볼 거는 여러분이 왜 삼촌이라고 부르고 왜 한국 사람들은 왜 사촌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가입니다. 친가는 이제 아버지의 가족을 친가라고 해요. 그리고 어머니의 가족은 외가라고 합니다. 네, 좀 이따 외가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친아버지와 나. 자, 일촌이에요. 자,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일촌 관계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의 관계는 없어요. 무촌이에요. 촌이 없어요. 일촌이에요. 일촌. 일촌. 자, 다음 볼게요. 자, 할아버지, 할머니. 일촌이에요. 자,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관계는 일촌이죠. 자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촌과 일촌이에요. 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동생도 일촌이죠. 그죠? 할아버지와 아버지, 동생의 관계도 일촌. 자, 왜 삼촌이라고 부를까요? 자, 아버지와 아버지, 동생 관계는 이촌이에요. 자, 1촌 더하기 1촌. 그래서 2촌이에요. 자, 왜 삼촌이라고 부르는지 알겠죠? 자, 나와 아버지, 동생의 관계는 3촌이에요. 왜냐면 1촌, 그리고 1촌, 1촌 다 더해서 3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촌이에요. 괜히 3촌이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 알고 있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모르고 있었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한국에 조금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이걸 잘 몰라요. 저도 이거를 거의 이거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저는 아버지와 너랑 내 관계는 1촌이고 나랑 할아버지의 관계도 1촌이고 그래서 너가 작은아버지를 3촌이라고 부르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5촌, 당숙, 6촌, 7촌, 8촌, 보통 8촌까지 가족이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친척이라고 하죠. 가족은 아니고 요즘은 가족의 범위가 점점 작아지면서 이제 8촌까지 친척이라고 해요. 자, 자 다음 볼게요. 자, 만약에 아버지의 동생의 자녀, 자 나와 아버지 동생의 자녀의 관계는 자녀는 또 1촌이죠. 그래서 사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촌이라고 합니다. 괜히 사촌이 아니에요. 자, 1촌, 2촌, 3촌, 4촌이에요. 그래서 사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아버지의 형이죠. 자, 아버지의 형도 삼촌이에요. 아버지의 형은 보통 큰아버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작은아버지, 아버지의 남동생은 작은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보통 저희 집에서는 그러니까 작은아버지가 결혼하시기 전에는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결혼하신 뒤에는 작은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큰아버지의 부인은 큰어머니. 그러면 작은아버지의 부인은 뭘까요? 네, 작은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여러분? 네. 자, 고모는 누굴까요? 아버지의 여자 형제예요. 아버지의 누나 혹은 여동생은 고모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고모의 남편은 고모부라고 부릅니다. 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고모와 고모부의 자녀와 저의 관계는 고종 사촌입니다. 자, 고모 쪽의 사촌이라고 해서 고종 사촌이라고 합니다. 고종 사촌 형, 고종 사촌 누나, 고종 사촌 언니, 고종 사촌 동생, 오빠, 형, 누나, 언니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이번엔 외가 쪽입니다. 어머니, 자, 나 관계도 1촌이죠, 그죠? 네, 1촌 관계.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관계도 1촌이에요. 자, 그리고 어머니의 동생, 자, 이건 남동생, 여동생 모두 상관없이 3촌이에요. 3촌의 관계예요. 자, 볼게요. 외할아버지와 어머니 동생의 관계도 1촌. 그래서 어머니와 어머니 동생의 관계는 2촌. 아까 아버지 쪽이랑 똑같죠? 자, 나와 어머니
동생의 관계는 삼촌. 자, 나와 어머니 동생의 자녀의 관계는 사촌이죠. 그죠? 자, 외가 쪽 사촌은 외사촌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래서 외삼촌이라고 해요. 여기는 뭐 큰 아버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외삼촌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이따 나올 텐데 이제 저희 가족은 어머니가 이제 둘째예요. 그리고 위에 오빠, 그리고 밑에 남동생, 그리고 밑에 여동생, 그리고 밑에 남동생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외삼촌이 3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쪽에도 큰아버지 2분, 그리고 고모 1분, 작은아버지 1분 이렇게 계시는데 저는 예전에 외삼촌들, 큰애 삼촌, 작은애 삼촌, 뭐 둘째 삼촌, 셋째 삼촌 이렇게도 부르지만 저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뭐 구진이 삼촌, 구진이 외삼촌, 뭐 구진이 삼촌, 뭐 구선이 삼촌 막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오빠는 이제 외삼촌 이렇게 불렀습니다. 큰 외삼촌. 자, 그래서 외를 하나 붙여줘야 돼요. 외사촌이라고 합니다. 자, 네, 큰 외삼촌 아까 배웠죠? 어머니의 오빠도 삼촌입니다. 자, 보통 큰 외삼촌이라고 하며 작은 외삼촌, 어머니의 남동생은 작은 외삼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외삼촌의 부인은 뭐라고 부를까요? 네, 자, 볼게요. 자, 큰 외숙모라고 부릅니다. 외숙모, 숙모. 자, 큰 외삼촌의 부인은 큰 외숙모, 그리고 작은 외삼촌의 부인은 작은 외숙모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 이모예요. 자, 어머니의 언니 혹은 여동생은 이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모의 남편은 이모부라고 부르고요. 이모와 이모부의 자녀와 저의 관계는 이종사촌입니다. 아까 고모의 자녀는 고종사촌이었고 이모의 자녀는 이종사촌이라고 부릅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모는 저는 이제 예전에 엄마 친구들이 이모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무슨 누구 이모, 누구 이모, 누구 이모 이름 붙이고 이모. 엄마가 그렇게 시켰어요, 저한테. 누구 이모, 누구 이모, 누구 이모 막 이렇게 붙이라고 썼었어요. 그리고 이모라는 말은 한국에서 이제 식당이나 뭐 이런 데 갔을 때 저희 엄마뻘, 엄마 정도 되시는, 엄마 나이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 이모 이렇게 불러요, 항상. 조금 한 40대,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 아유, 여기 이모, 여기 뭐 좀 더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뭐 젓가락 좀 주세요, 뭐 반찬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네, 여기까지 가족을 한번 알아봤고요. 자, 하나 더 있어요.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원래 뜻입니다. 자, 아저씨는 그냥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남자를 아저씨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결혼한 사람을 아주머니 이렇게 불러요. 원래 이 뜻은 자, 나와 같은 학렬의 사촌 관계의 자녀가 나를 부를 때, 자, 사촌 형, 사촌 누나, 그리고 뭐 사촌 동생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저랑 사촌이죠. 사촌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1촌을 더 추가해서 5촌이죠. 그죠? 자, 자신이 남자일 때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5촌 아저씨. 원래 5촌 당숙인데 4촌 이상이 되면은 다 아저씨라고 불러요. 5촌 아저씨, 6촌 아저씨. 그래, 아저씨가 원래 이런 뜻이에요. 가족을 부를 때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일 때는 아주머니입니다. 여자일 때 아주머니. 결혼을 했던 안 했던 무조건 아주머니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사촌 형이 하나 있고 사촌 누나가 둘 있어요. 제 사촌 형에 딸이 하나 있고 사촌 누나가 딸이 둘이 있어요. 딸밖에 없네요. 다. 그 아이들이 저를 뭐 이렇게 뭐라고 불러본 적은 없지만 아저씨라고, 아마 좀 더 크면 아저씨라고 부를 거예요. 5촌 아저씨.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을 5촌 조카라고 합니다. 조카, 5촌 조카. 이제 중국에는侄女 그리고 侄子 이런 게 있죠. 하지만 한국은 다 조카예요. 그냥 남자건 여자건 그냥 다 조카라고 부릅니다.
보통 사촌 조카, 제 동생의 아들, 뭐 제 동생이, 저 이제 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이 뭐 자녀를 낳으면 이제 조카라고 해요. 보통 이게 조카라고 하고, 사촌, 뭐 사촌들이 사촌들의 자식을 이제 오촌 조카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까지 뭐 한국의 가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삼촌을 왜 삼촌이라고 부르고, 사촌은 왜 사촌이라고 부르고, 그죠? 이제 여러분 알았나요? 그리고 아저씨, 아주머니의 뜻도 알았고요. 그죠? 자, 여기까지 우리 25과를 마지막으로 우리 중급 하에 책은 다 한번 진도를 다 나갔습니다. 중급 하의 첫 번째 부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26번째부터 30번째까지의 수업은 그 우리 초급 상에서 했던 것, 중급 상에서 했던 것처럼 연습 문제 뒤에 있는 말하기, 쓰기, 뭐 읽고 쓰기, 읽고 말하기 이런 거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여러분 복습 잘 하시고요. 그리고 중급 하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뒤에 중급 하 두 번째 부분에도 똑같이 이제 6과부터 계속 나갈 텐데, 여러분 1과부터 5과까지 들으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저한테 되돌려주지 마세요. 네, 저는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알겠죠? 네, 다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봬요. 알겠죠? 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봬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